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12가지로 어떤 기운적인 에너지적인 작용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거죠. 바뀌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첩천간 12지에 이런 개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죠. 공부를 했는데 그럼 12운성이 그 변화를 다루는데 어떤 그 의미는 뭐냐? 어떤 영역에서 12운성을 알면 또 12운성을 공부를 하면 우리가 사주명리를 적용하고 해석하고 풀어 나가는데 어떤 쪽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보는 것이 그렇죠? 뭔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생극이라든지 이런 그 재화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오행인 거죠. 오행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가지고 일단 해석을 하기도 하고 적용을 하기도 하죠.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방식들이 이렇게 기제들이 적용되는 영역이나 이런 어떤 그 흐름이 특히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직적인 개념이에요. 수직적인 개념. 특히 천간하고 지지의 관련성이나 관계성을 살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갑자라고 하면 그렇죠? 이게 자를 올리면 개수이겠잖아요, 그렇죠? 개수고 갑을 내리면 인목이겠잖아요, 그렇죠? 인목이면 이건 그냥 우리가 보더라도 이건 수생목이겠다, 수생목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해석을 하고, 그렇죠? 여기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 가지고 이거는 인성이고 인성 중에서도 정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갑목이 정인으로 생받는 형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글자들이 다른 중 갑이 있는데 그렇죠? 갑이 있는데 이렇게 지지에 있을 수도 있고 일지에 있을 수도 있고 시지에 있을 수도 있고 월지에 있을 수도 있고 연지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특히 이렇게 같이 오는 동중 같은 기둥으로 오는 경우, 그렇죠? 기둥으로 오는 경우에 같은 기둥, 그러니까 같은 기둥으로 오는 경우는 이렇게 갑자로 온단 말이에요. 갑자로 오면 갑자도 수생목을 하는 형태가 있죠, 그렇죠? 수생목을 하는 형태인데 특히나 이렇게 천간이 기준점이 되고 천간이 이렇게 지지에서 맞닥뜨리는 어떤 그 속성, 특징, 기미, 에너지의 성향 이런 것을 이렇게 욕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정확한 명칭으로는 예를 들면 목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이면서 정인이면서 생을 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천극지충하는 경호라고 하는 일주도, 경금이 정관을 일지로 놓고 있는데, 그렇죠? 정관을 일지로 놓고 있는데 이 정관도 12운성으로 보면 이거를 욕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인하고 인성하고 관성에 대한 부분은 전혀 다른 십성인데 이렇게 목욕의 성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는 갑목이나 경금이 일지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이미 배운 거지만 이런 궁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궁의 의미, 십성이겠죠. 십성이라든지 또 생극의 작용력이라든지 또 이러한 12운성의 개념들을 플러스를 해나가면 어때요?
그러한 의미들이 점점 어때요? 디테일해지고 확장되지고 그 사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자가 이렇게 그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실상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지. 이런 12운성이라는 개념을 배제를 하면 그냥 생극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뭐예요? 십성의 개념 이런 걸로만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인을 놓고 있는 을해도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인성이니까 일제에 있으니까 똑같이 정인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인을 내가 추구하고 지향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성향이겠죠. 동일한 성향이지만 이렇게 을해로 놓이는 것을 우리가 사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생을 내가 받으면서도 이면적인 속성적인 성향적인 부분은 어때요? 사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즉 천간하고 지지의 어떤 연관관계나 이렇게 연결 내지는 이면의 속성, 기질, 특징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을 12운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는 지지에 천간의 글자가 지지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지지에 따라서 연결되는 지지가 12글자니까 그렇죠? 12글자니까 12단계의 이렇게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자에서부터 쭉 해까지 이렇게 있겠잖아요. 그렇죠? 해까지 있으면 다 각각의 지지의 목화토금수가 연결이 되니까 일간하고 해서 십성도 구분이 될 거고 생극도 구분이 될 거고 다 구분이 되겠지만 다 각각의 만나지는 글자들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12단계의 변화의 내밀한 세밀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응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기본은 글자가 가지고 있는 오행적인 특징이 첫 번째이지만 그 안에 내면적인 내재적인 기질이나 특징이나 성향을 파악해 들어가는 것은 이 12운성을 내가 잘 이해하고 학습하고 이렇게 인지하고 있어야 그 팔자의 어떤 실상에 좀 더 이렇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거를 천간과 지지 간의 관련성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천간이 뭔가 이렇게 땅에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는데 결국은 이 천간이라고 하는 거는 기의 영역, 그렇죠? 어떤 그리고 이렇게 지지는 기가 이렇게 질화되고 이렇게 딱딱하게 고형화되고 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기운은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상을 띠고 있고 어떤 이렇게 시간적인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면 올해는 뭐 봄을 하도 날이 굳어가지고 봄을 인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뭐 그렇게 부지불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봄이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봄하면 뭐 따뜻하고 초목이 드러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생명 활동, 생기가 시작이 되고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다 피상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그 시간 에너지가 천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렇게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하죠. 즉 천간이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춘에 이런 환경적이고 봄이라고 하는 어떤 여건이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는 그죠? 뭔가 이루어지고 즉 목이라고 하는 활동이 목의
형이, 목의 의미가, 목의 기가, 목의 질로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즉 이렇게 뭔가 옛날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제천성상하고 제지성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떤 기운이 이렇게 뿌려지면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땅에서 그러한 어떤 현실적인 것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봄이 있는 게 아니고 땅에 봄이 있는 거지. 땅에 현실적으로 꽃도 피고 새도 울고 뭔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따뜻한 온화한 게 펼쳐져야 봄이 되는 거예요. 즉 이러한 물질에, 결국은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러한 세계의 물질 세계, 현실 세계, 현상 세계에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상 세계에 존재하는 이면의 에너지들은 다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무형의 에너지들이, 무형의 기운들이 먼저 시작이 되고 그걸 땅에서 받아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런 변화 과정을 일으키는데, 변화를 12단계로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12단계가 마치 사람의 인생의 이러한 크게 보면 단계를 이렇게 이루고 있죠. 단계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이게 다 생로병사, 생장염장, 그렇죠? 뭔가 이렇게 한 사물이 물질화되면서, 현상화되면서 순환에 물질 순환에 물질이 계속 변화하고 순환하는 방식이나 법칙을 설명한 것이 바로 12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존재의 법칙이 12운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은 지지에서만 발생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12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의 출생에서부터 어떤 죽음에 이르고 생명활동이 끝나고 완전히 이렇게 절멸되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이게 다 추나추동의 과정들이고, 이러한 변화 현상들이 우리 12지지에서 돌아가지만 그 12지지를 천간의 어떤 중심 글자를 놓고 변화 현상을 12단계 12마디로 어때요? 세분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조금 어렵죠? 응? 그래서 이건 약간 원리적이고 근본적인 개념인 거고요. 이렇게까지 어프로치 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냥 자에서부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렇죠? 이렇게 보면 자가, 이게 다 겨울이고 봄이고, 그렇죠? 이게 동해 운동이고 여름의 운동이고, 이렇게 봄의 여름의 운동, 가을의 운동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목화, 그렇죠? 목화, 금, 수. 그냥 크게 보면,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양과 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거를 나누면, 그렇죠? 나누면 추나 추동의 목화의 금수의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심점이, 그렇죠? 우리는 통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글자들이 갑자기 자에서 묘로 싹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축하고 인이라고 하는 뭔가 마디를 거치고, 여기에 진과 사의 마디를 거치고, 미와 신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술과 해의 이렇게 과정 단계를 거친단 말이죠. 크게 보면 생과 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순환을 하고 반복을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내가 그냥 태어났어요. 부생 모육해서 지상에 내가 이렇게 뭐 종교적인 얘기로 하면 내가 이렇게 그 인카네이션 화육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이렇게 존재로 태어났죠, 그렇죠? 그러면 이 존재가 뭔가의 목적성이나 의도를 가지고 목화 운동을 하다가 그러면 생하고 어때요? 이렇게 장하죠. 장. 그러니까 장하고 그리고 그 뭔가 이렇게 수렴하고 생장 성이라고도 하고 생장염 이렇게 장하는 거죠. 이렇게 장. 갈무리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생장염장. 이게 다 추나추동인 운동이고 목화금수 운동이고 다 이러한 운동을 해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인생을 놓고 볼 때는 요 해자축. 자, 인묘지는 봄이고 사오미는 여름이고 신유술은 가을이고 요 해자축은 어때요? 인생에 있어서는 겨울의 상인 거고, 그렇죠? 상인 거고 이게 하나의 어떤 죽음의 형상인 거죠. 이 시기에는 이렇게 육체가 어때요? 이렇게 사라진 자리고 결국은 이 순환이, 자연이, 인생이, 이 역사가 유전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겨울에 자연에서도 표면의 생명활동이 정지, 중지, 중단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시 새로운 봄으로 재탄생하고 연결되고 이렇게 진행되듯이 그러니까 이러한 그냥 기본적인 이런 자연의 법칙 12지지만 알아도요. 인생이 죽으면 끝이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나 이상해. 내가 죽으면 다음에 뭐 아무것도 뭣도 없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반복하고 여기서 나온 게 연기설이고 윤회설이고 이런 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인생이라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생명의 생존의 물질의 유형 세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 성으로 가는 여기까지만. 즉 여기는 나는 잘 모르겠고. 아니 인생에서도 요 시간은 뭐야? 내가 잠자고 깜빡 죽는 시간이잖아. 아니 내가 잠자는 걸 인지하고 하면서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죽음을 경험을 해요. 그 시간은 딱 어떻게 보면 블랭크 시간이라고.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이러한 생장염장이 있어요. 이렇게 생로병사가 있죠. 목화금수의 이런 운동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내가 생의 의지,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니니까 살려고 산단 말이에요. 뭔가를.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기준점으로 놓고 볼 때는 요 4단계 운동 중에서 요거를 빼는 거야. 요거를 사의 에너지를, 멸의 에너지를, 절의 에너지를 딱 드러내고 어때요? 3가지 운동성. 내가 생하고 왕하고 묘하고 생장 성하고 하는 이렇게 이거를 그래서 삼합운동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삼합운동성. 그러니까 이 삼합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그 목화 금수가 각각이 이 존재의 어떤 의미를, 존재의 목적성을 이 현실 위에, 구체적으로 이 땅 위에, 이 무대 위에 어때요?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들이에요. 천간의 모든 글자들이, 10글자들이 다 지지하고의 12글자하고의 연관성을 가지고 각각 생극으로도 연결이 되지만 이렇게 12운성으로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하늘 땅의 법칙이구나. 이렇게 다른 것까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이게 하늘 기운이 땅으로 내려올 때 각각의 반응하는 성향들, 속성들이 12단계로 구분되어져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특히나 이런 글자들이 내가 일간이면서, 그렇죠?
일간이면서 같은 영역에 같은 공간에 있는 일지에 놓여져 있는 글자들이 12운성의 이런 내면적인 속성이나 특징을 어때요? 많이 가지고 있겠죠. 많이 가지고 있겠죠. 결국은 이게 12운성을 우리가 이걸 60갑자를 천간, 10천간, 12지를 배합을 하면 60가지의 유형이 나오는데 세트가 나오는데 12운성 개념을 도입을 하면 120가지 세트가 나오는 거예요. 더 어때요? 더 디테일하지. 디테일하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12단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병화가 생명의 생활동의 기준점이 되니까 태양 활동이니까 되니까 그죠? 그러면 뭔가 이렇게 태양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끊어졌다라는 거지. 그러면 지지에 있는 12글자 중에서 태양이 어떠한 글자하고 매칭이 됐을 때 어떠한 글자의 앵글 영역에 들어갔을 때 끊어질까? 이걸 보는 거지.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생이나 극이나 합이나 이러한 글자인데 자, 예를 들면 병화가 천간에 임수를 만나면 이게 만약 일간이 됐건 타간이 됐든지 간에 보면 그냥 생극으로는 어때요? 수극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극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다르죠. 물상적인 어프로치랑 또 다른 거예요.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양대 양으로 극을 하니까 편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천간의 모습은 이거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다 이렇게 물상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강휘상형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건 극이 아니라 태양빛을 왜냐하면 태양은 병화는 하늘에 있고 임수는 호해 바다가 돼가지고 땅에 있으니까 태양빛을 오로지 이렇게 다른 영역에서 빛 반사를 시켜주는 그런 구조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길하다고 치는 거죠. 편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극대극으로 맞추면 일반적으로 보면 편관은 일간을 극하는 게 심하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개수의 정화를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화를 개수가 꺼트리는 형상이기 때문에 같은 편관이라고 하더라도 개수를 보는 정화하고 임수를 보는 병화하고는 뉘앙스가 다른 거지. 이건 천간의 모습인 거고 요런 글자들을 지지로 딱 내리면 어때요? 병화가 이렇게 해수가 되니까 해수가 되면 어때요? 이렇게 술 다음에 해니까 해시가 돼도 좋고 해월이 돼도 좋고 그럼 어때요? 병화의 에너지가 완전히 분리, 단절, 끊어진 거예요. 병화의 힘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작용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때요? 힘이 아예 없는 상태. 이런 상태.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절의 상태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뭔가 끊어졌다. 에너지가 끊어졌다. 그냥 보면 이게 수극화다 이런데 수극화의 형상인데 그럼 수극화만 가지고는 수극화가 뭐 어쨌다는 거야.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병화가 지지의 해수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간지의 배합상 병해로는 어때요? 갖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팔자의 구성 원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놓이려면 해월이거나 해시거나 해년이 되겠죠.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거기다 이제 궁성의 의미를 조금 더 가미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내가 해월이거나 해시가 되면 병화가 이렇게 끊어지는 모습, 병화가 이렇게 힘이 없는 모습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절이다. 즉 천지간의 음양의 에너지가 이렇게 딱 끊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